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감성의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제 발이 30년 만에 인천공항 바닥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솟구쳐 제 눈가를 적셨습니다. 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계획했고 차분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온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공항에 내리자마자 귓가에 들려오는 정겨운 우리말 말투, 무심코 스쳐가는 사람들의 익숙한 표정, 그리고 지하철역 이름 하나하나가 제 가슴속 깊은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저도 몰랐던 눈물이 그렇게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계획은 분명 귀국이었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민 1세대로서 막연한 희망 하나만 품에 안고 떠났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짐 가방 하나를 풀며 시작된 낯선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허드레실부터 시작해 편의점 야간 근무, 중고차 판매를 거쳐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따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발버둥치며 살았고 마침내 작은 빌딩 하나의 관리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제 아이는 어엿한 미국 시민권자로서 현지 직장에 다니게 되었지요. 누가 보아도 그건 성공한 이민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가까워 오자 제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사랑하는 아내는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그저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20년 나는 과연 누구의 곁에서 살아야 할까? 자식들의 곁도 제가 평생을 바친 미국 땅도 더 이상 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내 기억 속 어머니의 김치찌개 냄새가 남아있는 곳으로, 옛 친구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 땅으로, 나의 뿌리가 박힌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귀국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장벽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집을 처분하고 돌아왔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전용 면적 18평짜리 신축 임대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차 없이 뚜벅이로 다니는 생활과 잘 갖춰진 대중교통은 오히려 제 삶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복지센터와 지역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의 적응 속도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서툰 영어 대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한국말로 마음껏 대화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커다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무렵, 저와 비슷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의 두 번째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분은 65세에 귀국한 윤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35년을 살았고 남편과 사별한 후
딸의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딸 부부의 삶에 자신이 불청객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조용히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이 닿았고 그중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자야, 그냥 여기로 돌아와. 우리 아직 같이 웃을 날이 많이 남았어.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낸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대구의 한 노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작은 생활 자수 공방을 열고 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웃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곳은 내가 있어도 괜찮은 곳이라고요. 두 번째 분은 60대 초반의 정승우 씨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자식들 모두 명문대를 졸업시켜 현지 유망 기업에 취업시켰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내의 암투병과 사별 이후 그는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차갑고 복잡하기만 한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던 그는 결국 자식들과의 상의 끝에 귀국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북 정읍의 낡은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해 직접 수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좋았던 그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낡은 중고 자전거를 수리해 새 것처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자전거 수리 가게를 여러 지역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그저 일만 했는데 한국에 오니 이제야 내가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만난 김수진 씨는 성공한 회계사였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오랜 시간이라며 높은 연봉과 안정된 커리어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생 처음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문득 잊고 지냈던 고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국한 그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유주택 형태의 시니어 하우징에 입주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입주민들끼리 자율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주말마다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 영어 봉사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립된 고소득보다 사람들과 연결된 소소한 삶이 제게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시작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쉬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갖춰진 커뮤니티 센터, 다양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 지자체의 촘촘한 복지 제도는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돌아온 삶이 마냥 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재가입, 연금 수급자 등록, 은행 계좌 개설과 같은 행정 절차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언어는 익숙하지만 시스템은 낯설고 문화는 친근하면서도 어딘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삶은 다시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이면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정겹게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인생 사진 찍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소년처럼 웃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지도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의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미국에서의 30년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고향으로의 귀환은 이제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언젠가 고향을 다시 떠올리게 될 때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이 먼저 마음에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부터는 은퇴 후 귀국에 성공한 이들의 공통된 전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감성적인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귀국은 인생의 재정착이기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추는 나는 왜 돌아가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로움 때문인지,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죽기 전에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감성적인 귀국과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해 돌아오는 전략적인 귀국은 그 준비 과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정서적 준비 없이 현실과 부딪히면 더 큰 좌절을 겪고 다시 해외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생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편리하지만 비싸고 복잡합니다. 지방은 조용하고 저렴하지만 유료나 문화시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살아온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용한 단독주택에 살던 분이 갑자기 서울 도심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면 답답함을 느낄 것이고, 뉴욕 같은 대도시 아파트에 익숙한 분이 한적한 농가로 내려가면 사회적 고립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시니어 임대주택, 지방도시의 노후주택 리모델링, 혹은 앞서 소개한 공유형 시니어 하우스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보고 반드시 한 달 정도 단기 체류를 하며 자신의 삶의 리듬과 맞는지 시험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금융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국 후 은행 업무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귀국 최소 6개월 전부터 한국 내 은행 계좌를 미리 개설하고 스마트 뱅킹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자산은 한 번에 옮기기보다 연간 5만 달러 이하로 분산하여 송금하는 것이 좋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등록 절차와 국민연금 수령 자격 여부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정착 자금이 무기면 모든 계획이 흔들릴 수 있기에 금융만큼은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 계획입니다. 한국은 건강보험만 있다면 유료 서비스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하지만 유료 용어나 절차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귀국 전에 미리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영문으로 된 병력 요약서를 준비해 오십시오. 귀국 후 3개월 내에 집 근처에 믿을 만한 주치의를 정해두고 기존에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국내에서 동일 성분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은 제2의 인생을 위한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찾아오는 감정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람들과의 연결, 즉 커뮤니티입니다. 지역 평생교육원의 강의를 듣거나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자원봉사를 하거나 같은 처지의 귀국자 모임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녀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입니다. 귀국해서 자식 곁에 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저마다의 삶으로 바쁘고
세대 간 생활 방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원칙은 이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독립하되 심리적으로는 연결을 유지하라. 자녀의 집과는 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귀국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과 같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은 나를 무조건 받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능동적인 각오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과거의 연장이 아닌 다시 한번 뜨겁게 살아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위대한 첫걸음은 잘 준비된 귀국에서